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백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항상 이 시사 마리스타 이 채널은 여러분 항상 그 뉴스를 어떤 기자가 맛있게 내려주느냐에 따라 맛과 풍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허지영 기자만의 독특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러나 진보적 감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또한 기계적 균형도 탈피하고 허지영 기자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뉴스를 맛있게 커피향처럼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윤석열 외할머니의 영향력일까요? 윤석열 외할머니의 신도라고 스스로 밝혔고 그리고 본인을 아무튼 윤석열 외할머니가 신도로 두고 있는 어떤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의 진짜 조카, 찐 조카가 최근에 초고속 승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경찰청장이 된 것을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친인척, 무당 이런 비선들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그래서 자꾸 뭐가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인사 발표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허지영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허지연 TV는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로 항상 인사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허지연 TV를 또 후원하고 있는 요 광고 업체들도 두 곳 있어요. 항상 광고 띄워드리는데 열심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찰 인사 번복 논란이 지금 전국에 큰 지금 혼란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데 치안감 인사를 발표를 했어요. 치안감은 이제 경찰의 이제 세 번째 높은 등급이죠. 치안 총감, 치안 정감, 그다음 치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안감은 각 지역의 이제 지방청장급입니다. 저도 아는 치안감들이 좀 제법 있는데 아무튼 저랑 친한 사람들은 치안감이 돼도 치안 정감에서 승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문에 더 안 되겠지. 아무튼 근데 치안감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안감이 이제 한 10명,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찰청장 후보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몇 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이 치안감들 중에서 예, 경찰청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치안감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발표를 했어. 발표를 했는데 이거 명단 잘못된 거야 하면서 2시간 만에 번복이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이 어떻게 해명했냐면 이거 실무진이 착각해가지고 다른 명단을 공개했다. 중간에 버전업이 안 된 거를 발표해버렸다. 이렇게 실무진 책임을 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입장을 뒤집어. 우리 실무진 책임이 아니라요. 행안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예. 이렇게 또 밝힙니다.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잘못 보내준 걸 경찰이 발표했다. 예. 행안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확인도 미흡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내부에 이제 비선 실세들이 안돼 이 치안감 이거 꼭 넣어야 돼. 안돼 얘는 빼. 이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이 내부에서 막 벌어진 거야. 모르겠어. 뭐 이게 무당 세력이 개입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쩌다가 이제 경찰청에 이제 결국은 이제 뭐가 명단이 갔는데 그것조차도 또 막 합의가 안 돼서 막 중간에 막 뒤집고 난리가 났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번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이분은 이제 저랑 친한 분인데 이모선 경찰청 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있어요. 예.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찰청 차장 하시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셨죠. 예, 지난 국회 총선 때.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굉장히 꼼꼼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본인이 책도 뭐 하나 낸 게 있어요. 경찰 개혁 관련해서 뭐 이따만은 두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하나 예전에 5년 전에 한번 선물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감사히 받고 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분 굉장히 학구파입니다. 경찰대 출신인데 어쨌거나 경찰 인사번복 안에서 누군가가 인사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저도 동의가 됩니다. 이게 뭐 자세하게 지금 이제 내부에 이제 폭로가 없는 한 취재는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추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모선 씨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이게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강하게 비난을 하는데, 그럼 이게 국기문란을 누가 일으켰다는 거야? 행안부 내부의 비선 실세들이 일으켰다는 거야? 그럼 당신 책임 아니야, 윤석열 씨. 당신이 국기문란의 책임자 아닙니까? 왜 갑자기 시사 논평을 하고 그래? 국민에게 사과를 하셔야지. 아무튼. 이게 그렇게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면 이게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인사안하고 처음 7시 15분경에 이게 결재를 제가 받진 않았지만 협의가 돼서 기존 내정안으로 발표가 된 1차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경찰청장 인사안과 1차로 내정안이 인사 발령자 명단이 동일하다면 그건 누군가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2차 안하고 3차 안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본다면 과연 그 과정 2시간 사이에 인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는 이게 어떤 인사 개입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어떤 인사 개입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이모선 의원실엔 제가 내일 전화해서 아니 이모선 의원님 네 자료 요청을 좀 하세요. 행안부에 하셔가지고 그거를 허지영 기자한테 주세요. 제가 열린공감 나가서 브리핑 할게요. 예. 예, 이거 자료는 제가 확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경찰 통제를 행안부에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네,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셨는데 참 문제가 크죠. 예. 예. 이 경찰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걸 지금 다 폐지하고 행안부가 나서겠다. 경찰위원회 시민들 꺼져. 윤석열 내가 할래. 이래서 지금 행안부가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찰위원회는 이제 경찰도 참여하지만 시민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견제와 감시, 경찰을 감시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이걸 지금 언론들이 왜 분석을 안 해줘, 이것들아. 아우,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언제 내가 이걸 또 브리핑하고 자빠져 있어. 바빠 죽겠는데. 언론 니들이 좀 해. 아유, 정말. 아, 리포액 때 기자가 한 10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보도가 너무 많아. 늘 바람님 감사합니다. 이 인사안이 번복된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인데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제가 경찰 내부의 관계자들한테 좀 모니터링을 좀 부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혹시 뭐 윤석열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되고 뭐 대체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 그냥 약간 뭐 그런 얘기는 하던데 예. 일단 요 인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취재가 되면 또 확인을 해보겠고요. 하여튼 요런 사람들이 번복이 됐다. 예. 김준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임명됐다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예, 좀 좌천이라기보다 아무튼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예, 다시 발령이 났고 이 최주원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좀 분석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사이버 수사국장도 물론 중요 자리인데 수사기획조정관 이 자리가 이제 경찰의 이제 수사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통 브레인을 보내거든. 정권 친화적인 사람을 보내거든요. 이 최주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얘 좀 수상해. 얘가 굉장히 주변부 부서에서 핵심 부서로 보직이 변경됐어. 그러니까 행안부의 어떤 세력, 비선실세 또는 아니면 무당들이 이 사람을 핵심으로 앉혀야 돼. 점괘를 받더니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가 행안부에 전달됐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제일 수상해. 나머지 윤승영 씨도 약간 좀 의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여기도 아까 핵심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더 핵심 자리인 수사국장으로 아예 그냥 임명을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정도는 제가 뒷배경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종교가 뭔지 일단 무속을 믿는지부터 포함해서 윤석열과 어떤 김건희의 어떤 측근들은 없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광호 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 좀 수상합니다.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신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김광호 씨. 이분이 뒷배경이 좀 수상해. 자, 이분이 지금 취임하자마자 장애인 시위부터 때려잡는 막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좀 보면은, 자, 보세요. 서울경찰청장이 돼서 엄중하되 따뜻한 법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은 이렇게 밝혔는데, 이 사람이 좀 수상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2021년 7월 달에 치안감으로 승진했어요. 얼마 안 된 거야. 치안감 그 임기가 얼마 안 됐어. 조정수님 항상 감사드려요.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치안 정감이 돼가지고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방청장 정도 하다가 치안감 지방에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치안감이 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치안정감이 된 거야. 그래서 서울시 청장이 됩니다. 보통 치안감을 이렇게 1년도 안 하고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굉장히 초고속 승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 네,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뭘 발표했냐면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법 처리하겠다 라고 얘기했죠. 아니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근데 이걸 어떤 시위를 이야기하면서 꺼낸 거냐면 장애인들이 지금 이동권 시위하고 있잖아요. 전국 장애인 연합회 뭐 여기서.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네 지금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 전 장현이 오늘 아침에 시민발을 묶으려 한 행위를 즉각 조치한 부분도 연장선상에 있다.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합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근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월 말에 뭐라고 밝혔냐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시위다. 그래서 무조건 때려잡기보단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서울경찰청장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누가 장애인이 뭐 불법 시위 아니래? 그런데 불법 시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정말 곰골 골문 장애인들의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최강호 서울청장은 굉장히 따뜻한 관점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저는 경찰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갑자기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네요. 세상이 변했어요.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검찰 개혁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참 바빴죠. 경찰 개혁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또 5년 또 싸우느라고 바쁘겠네요. 자, 아무튼 김관호 씨의 이제 이런 뭐 굉장히 그 보수적인 어떤 이제 경찰 행정 철학, 벌써 이제 시민사회와 충돌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언론들이 좀 짚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김광호 청장의 삼촌이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무유승려라는 사실. 이걸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공감TV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과거 윤석열 취임식에 VVIP로 어떤 승려가 초대를 받았는데 듣보잡인데다가 뭐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어떤 분이 정말 측근들로만 분류되는 그 자리로 가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들이 확인이 돼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열린공감TV가 확인 취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승려분이 뜬금없이 VVIP로 초대된 그 무유승려의 조카가 김광호 서울청장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되게 우연하게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밝혀. 본인이.
열린공감 기자한테 당신들 나 유도신문 하지마.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게 됐는지 자꾸 이렇게 캐묻는데 내 조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신문을 갑자기 꺼냅니다. 딱 보니까 김광호 울산청장이야. 당신들 전화번호하고 내가 다 이 조카한테 넣어주면 당신들 어디 돌아다니는지 내가 다 정보 입수가 가능해요.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이거 허풍이라고 물론 생각하지만, 예. 아무튼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김광호, 예. 당시에 이 무유승려를 만나러 갔을 땐 치안감이었지만 이제 치안정감이 됐죠. 물어보니까 외삼촌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더라고. 그런데 다만 연락 끊은 지 오래됐다 라고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니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김광호 씨의 승진 속도가 너무 빨라. 어떻게 된 거야? 2021년에 치안감이 됐어.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치안정감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치안감 중에 이제 치안정감으로 승진할 연차가 누가 있나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치안정감 승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앞으로 무조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올려야 될 사람이야. 근데 아직 치안감이네. 치안정감으로 빨리 승진시켜. 누군가가 콕 집어서 말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콕 집어서 김광호는 경찰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빨리 조처해라. 이런 흔적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찰청을 출입해봤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금방 제 이제 기자의 촉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이 단순히 근데 뭐 내가 뭐 김광호의 삼촌이야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내 신도 중에 윤석열 외할머니가 있어라고 본인이 또 밝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열린공감 TV에서 잠깐 브리핑하는 거 좀 보시죠.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과시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저한테 네네. 증명을 하고 싶었던지 네. 폰에 있는 그 요새 이렇게 펼쳐지는 폰 있죠. 네. 그걸 딱 펼치더니 사진을 한 장 딱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사진이 뭔지 네. 궁금한데 일단 네, 영상을 영상 보면서 보시면서 얘기를 네. 나누시죠. 네. 유일하게 내 신도가 이 데비아 보살이 윤석열이 윤 데비아 보살이 대통령 외할머니 세버티게 이분이 외할머니 96세예요. 이거는 자보고 이분이 자부고요. 여기 20년 전에搬들어왔어요. 저번에 광명에서 혹시 아주 깊습니다. 아직도 지금 승진을 계신가요? 그럼 생전에 지금 며칠 전에 사진 찍어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국회 대통령 취임식하고 광명에 날라가서 호사를 치웠고 참모를 부리고 욕심이 깊습니다. 강원북에 옛날에 탄화 큰사님 골정사에 탄화 선생님이 계를 받았어요. 얘기하고 외할머님이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 윤석열이 뭐 검사장 한 사람이 뭐 만날 자부 연행만 좋아했지 어디 선행을 했겠어요. 선행을 하질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때 행선장이 보이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대통령의 멘토는 무슨 천공무원 멘토는 못해. 자꾸 그래 헛짓짓하면 그러니까 또 다른 뭐 잘안줄 거예요. 멘토판이 멘토 자꾸 그런 거. 그 양반은 김건희 씨하고 개인적인 인연이고 한 사람은 옛날에 스님 됐었어요. 스님하고 이렇게 그 천공 스승이라는 분은 좀 아세요? 어떻게? 참아 마십시오. 내가 묻지 않는 거는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시는 그 귀한 손님 하나 오고 있어요. 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상선하는 스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여기도 그 총공 스님은 멘토는 맞습니까? 총공은? 그런 거는 김건희 씨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시라니까. 자, 천공과 자기를 이제 비교하는 거를 굉장히 불쾌해하죠. 아, 내가 더 급이 높은 사람인데 어딜 감히 천공이랑 비교를 하냐. 뭐 이런 이제 불쾌한 감정을 좀 보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유승려. 네. 그 이분이 이제 조계종단의 소속은 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사찰이라는 곳에 직접 취재진이 가보니까 일반 사찰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대요. 약간 좀 사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예, 조금 그 약간 전통 사찰의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무속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예, 어떤 그런 분위기의 사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외할머니도 그죠? 무슨 뭐 하여튼 뭐 보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약간 좀 무속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의 이제 보살. 그래서 자기하고도 30년 인연을 맺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의 할머니를 신도로 두고 있는 굉장히 급이 높은 사람인데 어디 천공 따위 김건희랑 그냥 관련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그죠 부인이 뭐 그냥 좋아하는 그냥 뭐 어디 천공 따위랑 나랑 비교해 나는 그 정도 급이 아니야. 무유승려죠. 무유승려. 이분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윤석열의 할머니와도 굉장히 많은 친분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조카가 서울 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김광호라는 점.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 인사가 지금 뭐 치안감 인사를 포함해서 치안 정감 인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무당 세력이라든지 비선 실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안부의 지금 경찰 인사들도 막 번복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징후가 아닌가 지금 강력하게 좀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언론들이 좀 날카롭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를 제대로 좀 보도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죠. 열린공감 TV 정도에서 그나마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참 진보 언론들까지 너희들도 뭐 하고 있냐? 니네들의 정보력이 열린공감보다 아래야? 왜 이런 거를 브리핑을 안 해? 열린공감 TV도 하도 보도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김광호 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할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라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김광호 씨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장애인 시위부터 때려잡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하나 있죠.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수사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고 있는데 출석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이제 서면 조사서를 보냈어요. 출석 요청은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서면 조사서를 보냈는데 김건희 씨가 아예 회신도 안 하고 있다. 자, 이러면 뭘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다고 생각해봐. 당장 체포영장 날라오죠. 자, 김건희 씨한테는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서울청이 그러나 이분한테는 뭘 하고 있다? 어제 열린공감TV에서 브리핑이 나왔죠.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나 줄리 봤다라고 얘기하신 안혜욱 씨, 예. 이분을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겠다고 서울청이 지금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김건희한테는 서면 조사 정도만 하고 뭐 거짓말 탐지기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거짓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분한테는 아니 그냥 대놓고 출석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오자마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부터 받으라고 통보를 한 거야. 말이 됩니까? 에? 이런 짓을 좀 누가 벌이고 있다? 네. 윤석열 외할머니를 신도를 두고 있는 네, 무유숙녀의 진짜 조카 김광호 서울청장이 벌이고 있다. 네.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 권력 감시하는 것도 사실 바쁜데 문재인 정부에서 더 다루기 쉬운 경찰들도 엄청 나쁜 짓들을 이제 막 윤석열 정부에서 막 벌일 겁니다. 네. 허지한 기자가 경찰청 출입 기자 출신답게 날카롭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백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번 주는 박지연 씨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 탐사 취재 할 것들이 많아요. 예. 바쁘게 보낼 것 같은데 항상 고양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소중한 격려와 관심으로 제가 가끔씩 정신적으로 저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덕에 용기 내서 그래도 기자로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